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이버 보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제품기획본부 김창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RSA 컨퍼런스 행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A 컨퍼런스는 매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고 있고요. 한 140개국 이상 나라에서 한 4만 4천 명 정도가 참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이번에는 한 600개 정도 업체들이 전시에 참여하기도 했고, 특히 스타트업 공모전에는 기존과 대비 한 40% 정도 업체들이 공모할 정도로 많은 규모가 커졌고요. 그리고 발표 연사 제한 건도 한 2,800건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도 저희 안랩도 행사 부스도 같이 참여를 했고, 참관단도 같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시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각종 세션들을 듣고 와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많이 돌아다니던 무인 택시입니다. 운전석이 비어 있는 정말 무인 택시였고요. 해당 내용 신기해서 좀 영상으로 담아와 봤습니다. 이 화면은 그 뉴스의 한 화면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행사장 앞에 무인 택시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모습이었고, 자연스럽게 승객분들이 타고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모습들, 교통을 조금 방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자연스럽게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요 다음날 기사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 웨이모라는 무인 택시 때문에 RSA 컴퍼스 현장이 혼란스러웠다라는 기사의 화면이기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기술 발전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테스트 단계이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좀 딴 얘기였고요. RSA 행사는 저희 안랩은 2013년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쭉 키워드들을 보고 있는데 이 키워드만 보더라도 보안의 연관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략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만 해도 Security in Knowledge라고 해서 보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리지 베이스다. 각 보안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반의 데이터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날리지 베이스에 대한 중요성들이 상당히 부각이 됐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2014년도에 가서는 이 부분들이 하나의 업체의 정보만으로는 쏟아지는 그리고 다변화하고 있는 공격들을 방어하기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또 배우고 그다음에 좀 더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키워드들이 변하면서 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 2019년 정도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야 된다라는 좀 간단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든지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재택근무들이 확산이 되고 있기도 했었고, 그와 동시에 사이버에 대한 공격들도 상당히 강화되던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때부터 AI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AI는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때문에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레질리언스라는 키워드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공격에 대한 방어들을 기술로는 너무나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 그만큼 공격에 대한 기법이나 공격에 대한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빨리 본업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에 대한 얘기들을 이때부터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로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들이 좀 더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좀 더 함께 모여서 보안에 대한 역할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들도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있었던 RSA 행사의 키워드는 Art of Possible이었습니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조금 좀 겉도는 듯한 얘기기도 했었지만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했고요. 올해 RSA 컨퍼런스의 키워드는 원 커뮤니티였습니다. 이 다양한 위협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을 해야지만이 공통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위협을 예측하고 위협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RSA의 의장인 휴 톰슨이라는 분의 키노트 연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의 키노트를 한번 좀 정리해 갖고 왔는데요. 이분이 키노트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공격자의 방식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AI에 대한 광범위한 사용과 빠른 도입들이 보안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전역에서도 규제에 대한 변화들도 되게 불확실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 AI에 대한 공격 그리고 AI를 통한 방어들, 요 안에서의 규제들, 그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불확실한 시대,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방어를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키노트를 이어갔습니다. RSA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다 보니 이들만의 이제 트렌드 분석에 대한 툴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 봤다고 하는데요. 2025년도의 가장 큰 트렌드는 당연히 AI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만 해도 이 AI가 특정 분야 또는 한정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도 했었고, 정확성에 대한 챌린지가 항상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2025년도 올해에는 모든 사이버 보안 분야에 AI가 확산되는 분위기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특히나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이 바로 에이전틱 AI 에이전트라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AI 에이전트, 그리고 자율 시스템 보안, 그 다음에 뭐 거버넌스나 추적 가능성, 이런 내용들이 큰 주제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었고요. 특히나 보안 관제 쪽, 보안 운영 쪽인 SOC에서 AI를 적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026년도의 트렌드도 한번 예측을 해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대한 예측되는 트렌드로는 이제는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보안이 대중화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이 생성형 AI에 기반이 되고 있는 LLM에 대한 적대적 공격도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키노트는 이제 시스코의 CPO가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스코는 다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플렁크라고 하는 이제 CIEM 제도를 인수를 하면서 시스코의 XDR과 CIEM을 이제 융합해 나가는 좀 더 큰 범위의 보안을 구성해 나가는 제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기도 한데요. 이 시스코의 키노트로는 이제는 AI 시대에 인간의 노동력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인류의 노동력 100%가 이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 AI 에이전트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와 같은 AI와 협력해서 인간과 함께 노동력이 풍부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한 8억 정도의 인구가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AI를 통해서 마치 80억 정도의 인구가 일을 하는 이런 능력에 대한 향상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리스크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드리면요. AI와 보안에 있어서는 지금 현 시점이 가장 큰 도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AI는 기존의 아키텍처와 이제 완전히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기존의 아키텍처는 이제 인프라와 그 인프라 위의 데이터, 그다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이 3계층이 주로 이 표현에 대한 계층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사이 계층에 AI 모델들이 추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다계층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는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신종 위협도 분명히 등장할 거고 AI에 대한 안정성이나 보안성들도 충분히 우려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 AI를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잘 쓸 것이냐, AI를 통해서 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민감 정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반면에 AI에 대한 보안성은 이 AI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AI를 뭔가 다른 형태로 공격하는 형태, 이 형태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안성을 지켜갈 것이냐, 이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아마 회사에서 많은 AI들을 검토하시거나 활용하고 계시긴 할 텐데요. 이 해외에서 지금 직원분들이 쓰고는 있지만
보안팀 눈에는 보이지 않는 AI들을 다 섀도우 AI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 중에 하나는 이 보이지 않는 AI 활용들에 있어서 이 민감 정보의 노출이나 민감 정보가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AI를 쓸 때에도 주의할 것들이 많지만 이 AI 모델 자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AI로 보호할 수 있는 공격들이 이제 점점 저희도 이제 많이 쌓아가긴 할 텐데 공격 자체가 이제는 기계를 이용한 머신 스케일로 이제 공격이 스케일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도 당연히 AI 기반으로 머신 스케일로 대응을 해야지만 이 쏟아지는 공격들을 자동화된 공격들을 우리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시큐어링한 AI의 이제 3단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이 사용자와 개발자들 이 모두에 대한 가시성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즉, 개발자만 AI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또는 우리 협력사들이 쓰고 있는 AI에 대해서 어떤 가시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모델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자동화된 검증을 통해서 수시로 검증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레드팀을 통해서 이 머신 스케일에 대한 알고리즘들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런타임 제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상 동작할 때 실행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을 분명히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괄된 보안 가이드레일을 쳐놓고 그 안에서 수많은 AI 모델이나 AI를 활용한 앱들을 이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예시로 들었던 거는요. SOC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씩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SOC, 그 보안 운영 쪽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네트워크나 엔드포인트 또는 또 다른 서비스 영역 이쪽에 대한 보안 로그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거나 이벤트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 수많은 경고들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이것들을 AI가 받아들이고 분석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AI가 직접 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조사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영역, 그리고 추가 도구로 직접 연결해서 대응까지 수행하는 것들, 여기까지 AI 에이전트가 모든 과정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이러면서 적절한 보안 조치 대응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AI가 스스로 보안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AI와 인간의 협업 모델을 바탕으로 AI 다수 간의 AI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과정에서 뭔가 데이터 교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AI 간에 뭔가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이런 종합적인 오케스트레이션들을 인간이 마지막으로 판단을 내리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설명 자체로는 AI가 보안 자동화 관점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키노트 사례 두 가지를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RSA 컨퍼런스에서 가장 큰 하나의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노베이션 샌드박스라는 부분입니다. 이노베이션 샌드박스는 매년 가장 혁신적인 보안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개의 스타트업을 선정을 한 다음에 이 행사장 내에서 3분 동안 발표를 시킵니다. 3분 동안 발표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때에 1위로 선정된 업체에게 투자에 대한 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념적인 기회들을 많이 주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RSA 측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작년 대비 이 그 응모한 기업들이 한 200개 이상으로 많은 증가를 했었다. 그리고 올해 행사 20주년 기념으로 탑 10에 올라온 업체에게는 500만 달러의 투자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10개의 업체들이 올라와 있었고요. 저희가 예상할 때는 아무래도 AI 업체들이 주로 다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AI 업체들도 올라오긴 했지만 과거에 그 보안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던 뭐 DLP라든지 내부자 위협이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올라와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 10개 업체 중에 1위로 선정된 업체는 공격 표면 취약점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상 외였어요. AI 업체가 1위가 될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는
보안의 기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업체는 공격 표면에 대한 취약점을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오픈소스화해서 공개한 거에 대한 기여한 부분들을 공로를 더 크게 해서 1위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이 행사에서 1위로 선정되면은 그 다음 해에 많은 투자들을 받는 업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1위로 선정된 업체의 키워드들을 보면은 이게 올해에 좀 더 집중되는 키워드이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키노트 행사,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샌드박스, 그다음에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 다양한 업체들에 대한 이벤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심이 되는 키워드들을 저희가 종합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 행사 때에는 주로 키워드가 됐던 것들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파워드 바이 AI라고 해서 AI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당연히 EDR과 XDR이 가장 큰 화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EDR이나 XDR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인 MDR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OT에 대한 산업 보안 얘기,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었고,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키워드가 또 달라지고 있었어요. AI에 대한 키워드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AI가 아니라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AI에 대한 얘기들로 나오고 있었고, 공격 표면 또는 이제 자산에 대한 취약점, 여기에 대한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보안 워크플로우에 대한 자동화들, 그다음에 산업 보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프로텍션 영역을 넘어서 조금 더 확장된 영역들까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이제는 제품의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을 가지고 보안의 접근이나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키워드로 이제는 바뀌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의 화면으로 조금씩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시 부스들을 돌면서 좀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봤는데요. 올해도 한국관이라고 해서 국내 업체분들이 한 10개 업체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관을 구성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 열심히 쟁쟁한 국내 업체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중동 쪽에도 중동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관이 또 모여 있었습니다. 네, 중동 업체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는데 이 중에 사이트라고 하는 사우디의 보안 업체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이트 업체는 저희 안랩하고 협력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 있었던 영역 중에 가장 큰 키워드였던 이제 에이전트 AI 중심으로 한번 좀 봤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는 그 보안 플랫폼, 매니지먼트 플랫폼에서 AI 기능들을 거의 내재화해서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UX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각종 뭐 요약 데이터라든지 추가 조사라든지 추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AI가 기능들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 XDR이 다양한 위협 정보를 상관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에이전트 AI가 자동 대응까지 수행하는 역할까지 데모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XDR의 포렌식 기능하고 XDR의 스토리보드 기능들을 통해서 복잡한 공격 흐름들을 가시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화면들까지도 나오고 있었고, 센티넬1이라고 하는 글로벌 업체에서도 그들만의 AI를 바탕으로 추론 모델 그리고 대응하는 모델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이제 계속 보다 보니 업체들의 주요 키워드는 에이전트 AI가 가장 많기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보안 운영을 자동화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환경 속에서 AI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추론하고 설명해주고 대응을 가이드하고 심지어 대응까지 직접 실행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었고요. 더 재밌었던 거는 어, 코드가 없는 방식, 노코드 방식으로 워크플로우들을 쉽게 구성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한테 직접 이러이러이러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형태까지도 데모 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XDR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심이나 SOA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는 AI를 바탕으로 AI가 그 역할들을 해주고 대응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사람의 한계들을 이제 넘어서면서 점진적으로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보여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다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한번 직접 라이브 데모로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라이브 데모를 실제로 못 보여주거나 아니면 실제 데모하는 과정 중에서 동작이 안 되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트렌드로는 이제 공격 표면에 대한 관리 요소들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자산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 자산이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취약성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라든지 아니면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와 같은 솔루션들이 이제는 한 단계씩 AI를 바탕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데모라든지 메시지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에 노출된 자산에 대한 식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이 솔루션 영역들이 데이터에 대한 노출 레벨까지 보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부 자산 또는 내부 직원들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검토할 정도로 이제는 점점점 그 폭들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이 비즈니스 영향에 대한 위험 관리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화면들을 봤을 때에도 아직은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내부 직원을 관리하는 영역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봤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자동화된 보안 운영에 대한 요소들입니다. 이 심에 대한 분야는 이제 XDR이나 SOA하고 점점점 이제 보안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경계가 이제 허물어져 가면서 차세대 보안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XDR이던 심이던 SOA던 이 전체적으로 융합된 모습들을 가져가면서 차세대 플랫폼, 보안 운영 플랫폼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이 차세대 보안 플랫폼 업체들이 AI를 도입을 하면서 가치들을 이제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를 쓰면서 오탐을 감소시킨다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자동으로 한다거나 요약을 해서 쉽게 보여주거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은 이제 시스코였고요. 시스코가 심업체인 스플렁크를 인수하면서 심과 XDR을 통합하는 시너지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SOC 운영을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런 포렌식이라든지 자동 수집이라든지 대응들도 좀 더 쉽게 이해하면서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단축해 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비전에 담아서 좀 데모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OT하고 ICS 쪽입니다. 미국에서도 국토안보부 장관의 뭐 키노트라든지 백악관의 사이버 책임자의 정책 토론 등을 봤을 때 이 전력망이나 교통 제조와 같은 이런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 방어가 핵심 주제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사이버 공격들이 물리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ICS 환경, 제조 환경이라든지 스카다 시스템에 대한 보안들이 국가에 대한 중요한 보안의 위협이자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이제 그 OT 보안에 대한 업체들의 그 전시 부스를 몇 개 한번 찍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실제로 조그만 화면에 저 발전소 플랜트 같은 영역들을 보면서 그 발전소에 대한 데이터들이 PLC로 올라오고 이 PLC 데이터가 모여지면서 여기서 어떻게 자산 관리와 착정 관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들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형태의 데모션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IT에 대한 보안 요소들, IT에서 확장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보안에 대한 통합 관리 요소들이 이제는 OT에 대한 요소들로도 넘어오면서 점진적으로 범위가 커지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AI가 과거에는 이제 보조 수단에서 이제는 AI가 중심으로 AI 기반의 업무로 많은 변화들이 오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격의 대상과 범위들이 확장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도 보안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표현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사람이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보안 운영을 했어야만 했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기계가 자동화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한 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휴먼 에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AI와 사람이 공생관계로 분명히 발전해 나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업 쪽 보안에 있어서도 이제는 보수적인 보안에서 조금 더 능동적인 프로액티브한 보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키워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AI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있기도 하고 AI에 대한 많은 연구 개발을 하면서 제품에 하나씩 하나씩 녹여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AI 관점으로 한번 조금 설명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점에서 특히 이제 보안 관점에서 AI를 볼 때 크게 한 5가지의 그 발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서부터 이어오고 있었던 머신러닝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학습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일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모델들을 많이 쓰고 있었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때부터 시작했던 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이때 딥러닝의 개념이 나오면서 이 비정형 데이터들을 어떻게 학습해서 결론을 낼 것이냐, 이 비약적인 성능에 대한 향상들이 이때부터 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바둑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이제는 AI가 추월할 수 있다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보드게임에서 전략을 수립하듯이 이제는 AI가 딥러닝 기반으로 직접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던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 시대 때부터 딥러닝의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챗 GPT가 이제 처음에 소개되면서 이제 LLM 기반의 생성형 AI 시대가 확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뭐 GPT라든지 구글의 버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넣어서도 되고 음성도 되고 동영상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로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이 자율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AI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 LLM을 기반으로 툴과 연계를 해서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AI, 이런 실행력의 AI들을 다 에이전트 A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음, 딥시크를 기반으로 확산이 되었었던 이제 추론형 AI입니다. 이제는 AI가 복합적인 다단계를 추론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 추론형 AI를 이용을 하면은 현실 세계에서의 전략들을 AI가 더 구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5단계의 AI 발전사에서 우리가 보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역들은 초반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이런 AI 요소들은 과거에 그 탐지했던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좀 더 탐지하거나 잘 탐지할 수 있는, 유사한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 영역이었다면은 이제 생성형 AI, 그리고 에이전틱 AI, 그다음에 추론형 AI가 나오면서부터는 이 위협을 좀 더 잘 식별하고 분석하고 요약하고 그다음에 검색을 좀 더 쉽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나 조사들을 직접을 하면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 루트까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넷도 이미 과거서부터 많은 AI 기법들을 제품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악성이나 의심 파일 탐지뿐만 아니라 행위적인 탐지에 있어서도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EDR에 반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모바일이나 MDS 쪽에 그 피싱 URL이나 아니면 스미싱 탐지 이쪽에서도 머신러닝 기법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RL 탐지라든지 이상 탐지 몇 가지도 각종 모델들을 이용해서 탐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탐지 모델들은 각각 특성에 따라, 데이터 특성에 따라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모델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탐지 요소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또 데이터 만들고 데이터 처리하고 모델 만들고 이런 형태의 지속적인 타겟층 모델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들을 하나의 AI 플랫폼, 생성형 AI 기반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다양한 멀티소스 그리고 저희 안랩이 가지고 있었던 누적된 보안에 대한 난리지들을 다 학습을 시켜서 이 AI를 기반으로 위협 탐지들을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해준다거나 대화형으로 보안을 풀어간다거나 아니면 진단부터 대응까지 가이드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도 실행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이 보안 업무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이 AI 그 포탈에 대해서, AI 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밑단에는 저희가 그동안 30년 동안 누적해온 거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가 있고, 이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있는 모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TI 기반이나 다른 난리지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도 학습할 수 있는 모델들을 섞어서 하나의 거대한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요. 혹시나 이 모델이 잘못된 답변을 주거나 민감하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엉뚱한 내용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옆에 가드레일이라는 AI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교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실행형 AI들을 바탕으로 탐지를 실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분석을 실행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대응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실행형 AI들을 놓고 얘들을 종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협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성들까지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AI는 저희가 아직은 사내에만 오픈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포탈을 오픈을 해서 마치 GPT를 통해서 보안 업무들을 수행하듯이 이런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 XDR 제품에는 실제로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포함을 해서 대화형으로 XDR에 정보를 검색을 하고 대응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까지도 부여를 해서 제품에 올해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AI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산에 있는 리스크를 찾아줘. 아니면은 네가 말한 이 A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해줘. 그럼 이거를 대응하려면 어떤 명령 단계를 가져가야 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보안의 운영들을 대화형으로 풀어갈 수 있는 형태들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율 운영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정의된 시나리오에서 AI가 프로세스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가서 AI가 스스로 문맥과 맥락을 이해를 하고 스스로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부분들을 파일럿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API로 연결된 제품들과는 이제 정책을 만든다거나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도 있고요. 반복적인 이런 자체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AI 스스로가 품질도 개선을 해 나가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다수의 AI 에이전트들이 협력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이런 복잡한 작업의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결국 AI가 프로세스를 직접 계획하고 실행해서 자율운영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파일럿 연구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탐지된 위협에 대해서 이벤트 분석을 하고 대응하고 결과를 보고해줘 라고 하면은 AI가 스스로 모든 내용들을 분석하고 실제 대응까지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AI가 자율 운영을 하게 될 거고 사람은 검토하고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되는 이런 역할까지도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에이전틱 AI 기반의 보안 운영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미 XDR에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해 나가고 있고 탐지 영역은 이미 많은 부분들을 전혀 적용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제품뿐만 아니라 저희 MDS 제품, DR 제품, XDR 제품에 다양하게 이미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XDR과 SOA에 대한 자동 대응 역할까지도 지금 이제 반영 계획을 잡아 나가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제품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형태들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색과 추적이나 정책들을 자동화시켜서 피해들을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목표를 가져가 보고 있기도 하고요. 어렵게 좀 사람의 리소스를 써서 운영하고 있던 보안 요소들을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공격의 루트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예측을 해서 인과 추론한 다음에 새로운 공격 유형들을 미리 방어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면역력 강화 측면에서도 AI에 대한 발전 방향을 잡아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고요. 저희는 총 6개의 플랫폼 플러스라는 이름의 플랫폼으로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네트워크 이런 각 제품의 영역들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커넥터 영역, 그 다음에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 그 다음에 산업보안 전용으로 플랫폼을 구성해서 제안할 수 있는 CPS 영역 총 6개의 플랫폼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저희 AI 플랫폼을 하나 더 추가해서 모든 영역에 증강할 수 있는 형태로 제품들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내용들은 일단 XDR로 시작은 했지만 EDR이나 MDS, TI 이런 쪽에 분석과 실행과 대응들이 필요한 영역 쪽에는 저희가 다 하나하나 플랜들을 넣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RSA 컨퍼런스 이제 올해 내용들 정리하면서 그 트렌드에 맞게 저희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내용들은 아마 RSA 컨퍼런스에 대한 관련된 기사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업체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통해서도 비슷하게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분명한 거는 모든 업체들이 모두 다 설명하는 것은 AI가 활용의 중심이 되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AI는 AI뿐이다 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정도는 검증하거나 팩트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AI의 보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AI를 활용을 하실 텐데요. 이때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적절한 가드레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AI로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좀 길게 발표 드렸는데요. 제 발표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